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단식이 이어지면서 국회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 집회를 열었는데도 여기에 한 600명 정도 조금 넘게 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원을 해도 여기에 온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자,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 공천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친명계 의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개딸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친명단체의 모임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 있는 사무 직원들과 보좌관들이 쓰는 익명으로 글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여의도 옆에 있는 나무숲이라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사무 직원 그리고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들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 이 페이스북에서도 글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국회에서 촛불을 여는 겁니까? 왜? 누가 본다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본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이나 있는데 왜 촛불을 들고 단식을 하는 거죠? 촛불과 단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행안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친명 그리고 개딸들 그리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왜 저런 걸 하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사람이 많이 오면은 좋을 텐데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17개 시도당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늘도 누구당 내일은 누구당 이렇게 해가지고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사람을 보내라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촛불 집회를 갖다가 이제는 뭔가가 고상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촛불 문화제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는 모양인데 어쨌든 촛불은 촛불입니다. 자, 어제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지지자들 한 700명 모여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무슨 문화제란 걸 열었습니다. 단식 6일째인 이재명이 어제 계단에서 내려오자 참석자들은 이재명 연호를 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한 것처럼 독립군들이 지도자를 만난 것처럼 지도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사회를 맡은 여기 이경부 부대변인과 연단에 선 박찬대 등 이 친명계 인사는 연신 이재명 힘내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단식 7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단식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거의 피죽음에 이르러 극도로 혼미한 정신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으로 상태가 매우 이태로운 상태가 되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이 그야말로 노랗게 보일 테고 사망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과거에 20대 때 해봤어요. 단식을. 그야말로 제대로 된 단식. 그 물만 마시면서 3일을 버티려고 하니까 거의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5일째 되던 날은 그야말로 살이 속 빠지고 현기증 나고 앞이 안 보이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저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 밖에서 못 열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걱정돼가지고 문을 갖다가 막 두드려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구출을 해냈는데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단식을 한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이 뭔가를 정신도 맑게 만들고 뭔가 인생을 새롭게 추진력 있게 살려고 이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 7일째 되는데 이렇게 생생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신적인 존재인가? 사람이 아내 올시다. 이겁니까? 자, 이 이재명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 이재명을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지자들 중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울지 마라. 난 생생하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답게 함께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짧게 발언한 뒤에 박찬대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칠 때까지 이 행사를 이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텐트에 있을 때 뭘 하는지를 쭉 24시간 감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진 TV입니다. 여기서 쭉 관찰해 보니까 이재명이 뭔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손으로 입에 털어 넣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텐트 안에서 얼굴을 돌려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 순식간에 손으로 입에다가 재빠르게 털어 넣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소금을 먼저 입에 넣고 난 뒤에 그 다음 행동이 뒤로 돌아보면서 이 손놀림 한 뒤에 사람이 안 볼 때, 사람이 움직일 때 잽싸게 손으로 입에 뭔가를 털어 넣었다는 겁니다. 자, 안 넣은 것처럼 손을 가지고 턱을 공구다가 그 다음에 바로 텀블러 가지고 물을 마시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 분명히 뭔가를 먹었는데 안 먹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게 먹는 게 떳떳하다면 왜 앞에 나서서 정확하게 먹지 못할까? 그리고 그 캡슐처럼 뜯어가지고 종이에 슬쩍 집어넣을까? 뭐를 넣을까? 휴지통에 집어넣을까? 뭔가를. 자, 뭔가 대단한 코미디 같은 이 쇼를 하는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조그마한 병에 있는 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뚜껑을 연 뒤에 종이컵에 넣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아직은 생생하다. 울지 마라.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은 홍범도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마치 자기가 상황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고 해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다.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나서야 할 때나 안 나서야 할 때나 진하게나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9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나치게 많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본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 이 문재인이가 자, 그야말로 이 범죄로부터 수사로부터 뭔가가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자, 그러면 자, 문재인은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문재인이 자기 집권 5년 동안에 이 저질러 놓은 그 여러 가지 많잖아요. 태양광, 탈원전, 그리고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다 밝히지 않지만은 제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 사건들. 굳이 제가 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집권 5년 동안에 저질러진 이 비리, 부정부패, 범죄 논란, 이게 말이죠. 이 양파 껍질같이 이렇게 벗기면 벗길수록 뭔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이렇게 지내면은 그나마 그래도 덜 미울 텐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이 우리 역대에 이 대통령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또 고려혁명군인 이 위력구축급파에 속해 있는 홍범도는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일본 침략주의자뿐만 아니라 동족 내부의 관료 및 유산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일본은 뭐 당연히 적일 거고, 자, 관료라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경우. 그리고 유산자다. 유산자는 자본가, 지주, 뭐 돈 많은 부자들, 이걸 지칭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홍범도는 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외홍 내백인, 이것도 우리의 적이다. 이건 또 풀이를 하면은 겉은 공산주의자인 척하지는데, 겉은 공산주의자인 척하는데 그 사실 속이 하얀 놈도 적이다.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은 공산주의자인 척하는데 그 속은 하얀 놈도 적이다. 이 홍범도는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다라는 겁니다. 이 동상을 자 육사에 나놓고, 자 문재인은 공산주의를 이렇게 존경해요. 유달리 문재인은 이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들만 유독 존경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용복이가 저기가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윤희상이, 송두율이, 정율성, 홍범도, 김원봉이, 이런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은 그야말로 문재인은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다 말인가? 자, 육사 존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호국의 간성을 육성하는 게 육사다. 자, 문재인은 6.25 전쟁사를 빼버리고 독립운동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 필수 과목에서 빼버리고 선택 과목으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산주의 독립운동사 좌파 계열 빨치산 양성하는 이 그런 이 목적으로 문재인이가 뭐 이렇게 필수 과목을 갖다가 6.25 전쟁사를 빼버리고 6.25 전쟁사를 갖다가 선택 과목으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치산을 양성하는 그러한 이 문재인이 그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이 그 당시에 그 언제입니까? 그 서해 공무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다. 정권 바뀌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 그 뭐 북한에 그 뭐 불에 타 죽였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다. 문재인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조선 왕조의 왕으로 생각하며 착각하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전쟁을 선포한 인간이에요. 자, 한일 관계는 100년 전에 머물면 안 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물론이거니와 한일 외교, 경제, 이것은 상호 파트너십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한미일 가거사 문제는 가거사 문제고, 자 문재인이 자신이 이룬 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너뜨렸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이재명은 이 7일째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도 또 있어요. 밤에는 안 들어가서 자고 낮에만 천막 안에서
그러고 있고, 천막 안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집회에 있을 때는 나와가지고 집회도 나가고, 그리고 본인이 보온병을 들고 뭔가 마시고 있다. 그러면 보온병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밤에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숙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당 대표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 대표실에 가가지고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주사를 맞는지, 자, 이런 것들 모두가 의혹 덩어리입니다. 자, 이재명은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이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쇼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재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데,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틀이나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단식을 해가 되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7일째 지금 가고 있어요, 단식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단식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자, 9월 4일자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법이든 누구든 간에 소환을 통보받으면 그러면 앞으로 단식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재명이가 이 검찰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기가 뭐 자꾸 미루고 연기를 하고, 내일은 뭐 무슨 회의가 있어가 안 되고 그 다음날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자신이 검찰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갖다가 조정하고,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일반 국민들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도 이재명 흉내 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에 소환 영장을 받게 되면은, 소환 명령을 받게 되면은, 자, 나는 단식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자, 자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자범보다 못했다. 자,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권력을 이용해서 지방 토 세력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언론을 이용하고 블로커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했던 이런 5가지 사건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 그 더해 가지고 중요 핵심 피의자 또 피고인들의 진술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사법 방해까지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하니까 오늘 무슨 뭐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못 간다. 정작 오늘 국제회의는 이재명이 그저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거 가가지고 20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분 정도. 그러니까 20분간 가가지고 인사만 하고 사진 찍고 압수하고 그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시간이.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행동을 보면은 회의가 목적이 아니라 무슨 뭐 구속을 피해 보려고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